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N랩의 김종민입니다. 오늘은 웹 취약점 분석에서 SQL 인젝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QL 인젝션은 이제 DB와 연동된 웹 애플리케이션의 입력값을 조작을 해서 DBMS가 이제 의도되지 않는 결과를 반환하도록 하는 공격이죠. 이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로부터 전송되어 입력되는 이제 데이터의 적정성을 검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제 입력 데이터 검증 부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SQL 인젝션을 통해서 파급될 수 있는 효과는 해당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DB 정보 조회, 그리고 물론 변조 또는 삭제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한 인증 절차를 우회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시키거나 주요 시스템 파일 정보를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에자가 입력 폼에, 지금 해당 입력 폼에 문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DB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SQL 인젝션은 대화형 웹사이트는 사용자의 입력값을 이용해서 DB,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SQL 쿼리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SQL 인젝션은 이제 사용자 입력값으로 SQL 쿼리가 완성되는 점을 이용을 해서 비정상적인 SQL 쿼리가 생성되도록 입력값을 변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SQL 인젝션을 양호한 경우는 이미 SQL 쿼리 입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이고요. 취약한 경우는 입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점검 방법으로서 입력 폼에 지금 해당 문자들을 입력을 해서 서버로 보냈을 때 SQL 에러가 출력되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입력 폼의 쿼리 구조를 파악을 하고 OR나 AND, 그 다음 유니온 등의 SQL 언어를 사용해서 공격을 시도해서 SQL이 취약한지를 알아볼 겁니다. 이런 SQL 조치 방법으로서는 매개 변수의 문자열 검사는 필수적으로 적용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필터링 등의 입력값 검증 프로세스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가 아닌 서버 페이지로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실습을 통해서 SQL 인젝션이 어떻게 취약한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SQL 첫 번째 실습이고요. 이 실습은 SQL 인젝션을 사용을 해서 DB에 저장된 모든 지역의 날씨를 확인하는 실습이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DB가 참으로 판단하게 되면 모든 정보를 출력해 주겠죠, 그죠? 지금 이제 문제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뭐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죠? 이것은 이제 콜롬비아, 시애틀, 그 다음에 뉴욕, 휴스턴의 날씨를 조회하는 기능이고요. 지금 콜롬비아를 한번 선택해서 고를 누르시게 되면요. 지금 보시면은 콜롬비아에 대한 번호 101번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네임에 콜롬비아 이름,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온도 가 있죠, 그죠? 온도가 미니멈, 맥시멈 이런 정보가 조회되고요. 시애틀도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는 102번이죠, 그죠? 지금 보시면은 101, 102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해당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쿼리 문이 보이시죠, 그죠? 요 콜롬비아를 선택했을 때 101번, 시애틀을 했을 때 10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쿼리 문이 보이게 됩니다. 쿼리는 이제 웨더 데이터 테이블에서 웨어 구문으로 특정 지역 번호를 매칭되는 모든 열의 정보가 출력이 되고 있고요. 지금 봤듯이 콜롬비아 날씨를 조회했을 때 지역번호 101번, 시애틀을 조회했을 때 지역번호 102번. 따라서 지역 정보를 조회할 때마다 지역번호가 서버로 전달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실습 최종 목표는 모든 지역의 날씨를 출력을 하는 거였잖아요. 쿼리문을 보게 되면은 모든 지역의 날씨 조회를 쿼리문을 보면은 모든 지역의 날씨를 조회하려면은 OR 연산자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SQL은 기본적으로 쿼리 내용이 참이면은 명령을 수행을 하죠.
그리고 거짓일 때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역 번호 뒤에 O와 1 이코르 1이라는 쿼리를 삽입하게 되면은 서버는 지역 번호가 101번, 102번, 103번 아니면은 1 이코르 1인 도시의 정보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이때 1 이코르 1은 논리적으로 참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선택이 돼서 정보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거 오화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취약 점검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서 법 스위트를 켤 거고요. 켜가지고 지금 바로 콜롬비아 선택하고 고를 누르시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요청을 보게 되면 스테이션 매개 변수의 지역번호 101번이 날아간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이 숫자 뒤에 악성 쿼리를 삽입을 할 겁니다. 요 뒤에 O와 1은 1 요렇게 한 후에 포워드를 할 겁니다. 포워드를 눌러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포워드가 그러니까 요청이 전달되게 되면은 DB에 저장된 모든 지역에 대한 지금 보이시죠? 모든 지역의 정보가 출력되면서 실습이 완료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특수문자 O와 등등의 쿼리에 영향을 끼치는 특수문자는 입력값으로 지정을 금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같이 취약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SQL 인젝션의 실습은 S패치 인젝션입니다. 이번 실습은 X패치 쿼리를 이용을 할 거고요. 지금 보니 직원용 인트라넷 체계 입력 폼에 악성 쿼리를 삽입을 해서요. 다른 회원의 정보들을 열람을 할 겁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문제 페이지에서는 지금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폼이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제공하고 있는 아이디랑 비번은 마이크 테스트 123입니다.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 테스트 123 지금 보시면은 마이크에 대한 정보가 지금 출력이 됐죠, 그죠? 어카운트 넘버, 그 다음에 셀러리, 급여 정보까지 정보가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을 정보를 이제 열람하기 위해서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요 위에 보이시는 쇼 소스 있죠? 쇼 소스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은 지금 한번 쭉 보셔다 보면은 여기 보이시듯이 스트링 익스프레션에서 소스 그러니까 직원 정보 조회를 담당하는 X패치에 대한 쿼리가 보이게 되고요. 해당 쿼리 같은 경우는 계정이랑 패스워드를 입력받아서 일치하는 계정 정보를 출력해주는 쿼리입니다. 이 쿼리를 좀 더 쉽게 보면은 유저네임 앤드 패스워드가 되겠죠. 자세히 보게 되면은 매개 변수 앞에 여기 따옴표가 보이죠. 따옴표. 따옴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매개 변수를 구분하려고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여기 보이시듯이 AND 연산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직원의 정보를 보려면은 쿼리의 논리값이 참이면 되겠죠, 그죠? 계정 입력 폼에 O와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마이크 따옴표 or 1 이꼬르 1 O와 2는 2 하게 되면은 이 쿼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저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석돼서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정명을 입력을 하더라도 1은 1,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넣으시고 네임 부분에 지금같이 입력을 하시고 비번에 그냥 아무 숫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1 해주시고 서브밋 하시게 되면은 마이크를 포함한 다른 직원 정보까지 지금 존이랑 사라에 대한
정보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밑에 있는 요거 스트링 SQL 인젝션이거든요. 이번 실습 같은 경우는 패스워드 없이 경영진 계정에 로그인을 하는 실습입니다. 공격은 SQL 인젝션이랑 문자열 길이를 조작을 해서 공격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계정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하게끔 있죠, 그죠? 보시면 원하는 계정을 선택하고 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패스워드는 모르잖아요, 그죠? 뭐 올바른 패스워드가 입력되면 뭐 로그인이 되겠죠, 당연히. 지금 근데 저희는 패스워드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패스워드 정보 없이 SQL 인젝션 공격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악성 쿼리를 이제 넣을 텐데요. 악성 쿼리는 어떤 걸 넣느냐? 와, 1는 1.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자입니다. 9자를 입력해 줄 거고요. 지금 보시듯이 따옴표 OR 따옴표 1는 1.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가 덜 들어갔는데 다시 합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 글자가 안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건 이제 문자열 길이 제한이 걸려서 지금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문자열 길이 제한을 풀어보겠습니다. F11을 누르시고요. 지금 패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패스워드 부분에 맥시멈 글자가 8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풀어줘야겠죠, 그죠? 9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20자로 그냥 해놓을게요. 20자로 해놓고 이제 다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잘 들어가죠.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듯이 비번이 없어도 해당 악성 쿼리를 이용해서 어드민에 대한 로그인이 가능하고 그에 대해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실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 실습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1에서 SQL 인젝션 공격이 이용된 입력 폼을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해당 이제 기능을 구현한 자바 파일 코드문을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재공격에서 보완이 됐는지 정말로 그 여부를 확인해 볼 겁니다. 먼저 여기서 정말로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지금 패스워드 부분에서 문자열 길이를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하게 되면 들어가시죠, 그죠? 로그 아웃 하시고요. 이제 여기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이클립스의 로그인 기능을 관리하는 파일을 편집할 겁니다. 그 경로는 지금 여기 이클립스를 올리셔서요. 지금 여기 보이시듯이 웹코트에 자바 리소스, 그 다음에 src 밑에 여기 보시면은 org.wasp의 플러그인 SQL 인젝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에 보시면은 로그인 SQL 인젝션이 있고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편집할 수 있게끔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내려 보시다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스트링 쿼리 select 해서 employee, user ID 등등 해서 패스워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수정을 해 줄 거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제가 지금 다 써놨거든요. 복사를 복부수를 하시면은
되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스테이트먼트 클래스를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입력부에 입력한 값이 구현된 SQL문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prepare statement를 주는 겁니다. 지금 아까 statement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prepared statement를 줘서 쿼리 문에 대해서 악성 쿼리가 입력이 됐을 때 그 점을 보완할 수 있게끔 지금 준 거예요. 이렇게 수정이 됐으면 저장을 해야겠죠, 그죠? 컨트롤 S나 아니면은 오른쪽 클릭해서 저장하기가 있어요. 세이브 하시면은 서버가 한번 다시 시작이 됩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서버를 한번 다시 시작을 해 주겠습니다. run as에서 run on server 리스타트 서버 한번 해 주시고요. 자, 됐죠? 됐으면은 다시 스테이지 2로 돌아오셔서요. 지금 레벨 선택하시고 그 다음 패스워드 부분 또 찾아줘야겠죠. 제한 있는 데를 또 늘려줘야 되니까요. 여기에 또 20으로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악성 쿼리를 삽입해 봅시다. 하시게 되면은 지금같이 악성 쿼리가 제한이 걸리면서 로gin이 실패가 됐죠, 그죠? 그로 인해서 스테이지 2가 완료되었습니다.